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식견 여러분들에게 이정렬입니다. 자, 우리 모의계좌 진행하고 있죠. 무료방에 드린 종목들 가지고 모의계좌를 하고 있는데, 오늘은 뭐 시장이 떨어지면서 전반적으로 수익률이 조금 낮아졌습니다. 일단은 무료방에 드리는 종목들도 수익 나는 종목들을 수익 나겠다 하는 종목들도 드리면서 노력을 좀 하고 있지만,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게 시장을 좀 이기기는 뭐 어렵다라는 거, 이런 건 좀 감안하시고, 들어와서 양질의 정보들 함께 참고하시면 분명 도움이 되실 거라는 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성이 이제 참 오랜만에 제가 브리핑을 좀 커버를 해드리는 것 같아요. 자, 일단은 21선을 돌파를 하고 최근에 좀 반등세 회복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기도 했는데, 특히 이제 이때 상승을 했던 이유들은 재생에너지에 대한,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기대감들이 반영이 되면서 관련 종목이다 보니까 여기에 따른 기대감들이 반영이 좀 됐었던 상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근데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영업이익이 잘 나야 된다라는 것들. 2020년도, 2021년도 단기 순이익이 적자가 났어요. 사실 매출과 영업이익이 잘 나온다라고 해도 단기 순이익이 적자가 나버리면 오히려 소용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매출과 영업이익, 포 떼고 차 떼고 뭐 이것 떼고 세금 내고 인건비 주고 재료비 하고 다 하니까 오히려 적자더라. 적자. 매출 이 원자재 비용이 너무 높다 보니까 당시에는 폴리실리콘 비용도 그렇고 모듈 비용의 판가 상승이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비용들 그리고 고정비가 좀 높았습니다. 판매가 되는 것들 뭐 모듈 판매가 진행이 되면서 이전에는 이때 당시에는 아마 제 기억으로는 모듈 쪽으로 전환을 시킨 지는 얼마 안 됐던 것 같아요. 최소 유지비가 좀 높은 상태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런 부분들에 부담을 가져가지고 영업이익이 조금 적자가 나고 있었던 상황이고, 모듈 쪽으로 사업을 전환을 하면서 단기 순이익이 좀 개선이 될 것이다. 올해 개선되는 해가 될 것이다. 라고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러면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재무제표 대비해서 실적이 흑자가 난다라고 한다면 이 기업이 뭐 고평가냐 저평가냐 이런 것들이 항상 우리가 계산하는 게 중요하다. 이전에도 계속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간단하게 계산을 좀 해보도록 합시다. 자, 여기 내용들을 보면은 자 1분기가 49억 원이었어요. 그리고 플러스 2분기 97억 원, 당기순이익 62억 원. 그리고 여기서 보면은 69억 원이나 나와 있는데 큰 차이가 나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69억 원 그대로 집어넣어 볼게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 179억 원이 흑자가 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실적 시즌이잖아요. 실적에 주목해야 된다라는 것들이죠. 자, 연간 이익을 봤을 때 182억 원의 단기 순이익을 보고 있는데 여기 179억 원 수준들 살짝은 미달할 수 있겠다라고 보고 있고, 뭐 이 정도 격차는 컨센서스에 부합하는 수준들이니까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EPS가 90원 수준이 됩니다. 182원 단기 순이익 대비해서 주식수를 나눠줘 버리면은 1주당 영업이익이 나와줘 버리니까 자, 여기서 90원 수준이다. 그럼 이전엔 적자가 난 상태에서 PER을 계산을 할 수가 없었잖아요. 근데 이제는 계산할 수가 있겠죠. 1730원에서 90원을 나눠주면 1주당 순이익을 나눠주면 PER이 19배가 나오게 됩니다. 자, 근데 내년에는 올해죠. 이게 작년이고 2022년도 올해 2023년도는 영업이익 증가가 되면서 영업 단기 순이익이 2배 이상 증가가 될 거다. 뭐 태양광 패널에 대한 기대감들이든 뭐 아니면은 양압실, 응압실 뭐 그런 것들이든 간에 EPS가 180원까지 증가가 될 거다. 그럼 지금 이제 주가에서 나누기 180원 이렇게 하면은 9배 수준이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주가가 1730원 바닥권에 버텨주고 있는 1730원이 20배다. 20배 수준이다. 그러면은 1730원에서 180원 나눠주면은 9배다. 그럼 괴리감이 있잖아요. 9배, 10배에서 20배까지 고점과 저점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고점과 저점. 자, 지금 이제 이 구간이 19배 수준들이라고 계산을 하고 20배, 2,500원 수준에서 2,500원 수준에서 나누기 180원을 대입을 해줘버리면 13배 수준이 되겠죠. 그럼 조금만 더 고평가다 19배 수준들 목표치를 잡는다라고 하면 2,500원. 2,500원보다 조금 더 높은 한 2,700원 조금 더 오버해서 슈팅 나온다라고 볼 수 있는 게 뭐 3,000원 3,000원 수준에서 180원 수준에서 뭐 180원 하면은 18배 이 정도 수준까지 우리가 아무래도 이 고평가 성장을 하는 모습들을 계속 이어간다라고 하면 이 정도로 목표 구간까지 잡는 게 좀 합리적인 상황이 아닐까 생각이 좀 듭니다.
영업이익이 증가되는 것들을 계속 확인을 하면서 이번에 호실적이 좀 나올 거라는 기대감들이 나온다라고 하면 2,500원. 이 2,500원을 돌파를 할 수 있을지는 거래량들에 따라서 다르니까 일단은 이전에 이때 당시에 제가 브리핑을 좀 드렸는데 너무 올라갔다라고 말씀을 드린 다음에 이제 바닥권의 흐름들, 추가적인 상승 흐름들, 돌파 흐름들을 보여줘야 된다라는 거. 우려감들은 거의 다 지나간 것 같습니다. 힘든 시간은 다 지나간 것 같고요. 이제 이 부분에서 하락세는 멈췄습니다. 장기 평선들이 올라오면서 하락세는 멈췄는데 최근에 쭉 하락하다가 다시 반발 매수세가 들어와주고 있고 이 기업이 실제가 좀 잘 난다라고 하면은 주가가 회복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긴 할 것 같습니다. 물론 이런 과정 중에서 실질적인 부분들 반드시 체크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들이 되겠죠. 4분기 실적부터 이게 실적에 대한 포문을 열어줄지. 왜냐? 4분기 실적이 확정이 되면은 영업이익이 흑자가 나는 원년도가 2022년도가 될 거고, 앞으로 2배 이상 영업이익이 증가될 거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나와준다고 하면은 주가라는 거는 이 기업의 가치에 맞춰서 가는 것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인 성장 모멘텀들, 이런 것들 부각되기를 이제는 기다려봐야 되는 타이밍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리포트가 나왔는데, 이걸 한번 체크를 해봅시다. 자, 든든한 클린 환경, 고성장하는 태양광, 클린 환경, 반도체, 이체전지 향 수주가 증가되고 있다. 클린 환경 사업부. 우리가 공장 같은 데 가면요. 먼지 에어 샤워를 한번 하고 이제 공장의 입구에서 진행을 하면서 들어가잖아요. 그런 이제 공장 같은 경우, 당시에도 제가 이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체전지에 대한 공장을 설립을 할 때, 이체전지를 만들 때, 반도체를 만들 때, 뭐 습기가 많다던가, 먼지가 많다던가, 뭐 분진이 많다던가, 아니면은 뭐 습도가 높다던가, 그런 곳에서 제품을 생산하다 보면은 녹도 쓸고, 불량도 높아지고, 기스도 많이 나고, 그러면 이게 생산이 제대로 되지가 않습니다. 제대로 된 제품들이 나오지 않겠죠. 하려고 하면은 불량이 나면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공장 내부 환경들을 습도와 그런 쾌적한 클린한 환경들을 유지를 하기 위한 그런 시스템인 거예요. 클린 환경 산업 부분들이 이체전지, 주력 반도체 고객 사양 물량이 증가가 지속되는 가운데 이체전지 업체들의 향으로 수주가 늘어나고 있다. 이전에는 반도체 업체들만 주요하게 이렇게 사용을 했지만 이제는 이체전지까지 사업의 적용 범위가 넓어지고 있다. 이체전지 같은 경우에는 계속 공장을 증설을 하고 가동 중에 있잖아요. 증설을 하고 있잖아요. 자, 2010년도 시작한 이체전지용 드라이룸 쾌적한 그런 룸이겠죠. 방이겠죠. 최근 해외 지역 중심으로 매출액이 증가되고 있다. 외형 확대와 함께 올해 하반기 가동을 시작한 증평 공장 가동률 상승으로 원가율도 개선됨에 따라서 수익성도 향상이 될 것이다. 재생에너지, 폴리실리콘 가격이 하락을 했다. 재생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태양광 패널의 단가가 좀 많이 높아졌죠. 옛날에는 폴리실리콘 가격이 올라온 상태에서 판가에 전가를 시키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적자가 좀 나고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폴리실리콘 가격도 안정세를 보여주기 시작을 했고 더군다나 판가도 인상을 좀 시켰고 수요도 견고하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도 고성장을 할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는 것은 재생에너지 쪽입니다. 특히 태양광 쪽이겠죠. 재생에너지 부분의 실질적인 매출액은 60%가 증가한 2023년도 1922억 원 예측을 하고 있고 영업이익은 135억 원, 108%가 연간 증가될 것으로 추정을 한다. 매출액은 지난해 11월 체결한 1,305억 원 규모의 수상 태양광 프로젝트 EPC 매출이 반영되기 시작할 것으로 보이며 OEM 위탁 생산 매출 증가로 좋을 전망이다. 판가 상승 효과, 그러니까 판매 가격을 상승을 시켰다. 폴리실리콘 원자재 가격은 하락을 했다. 그러니까 제가 당시에도 이전에도 설명을 드렸듯이 우리가 김치 한 포기를 만들 때 원가가 얼마냐? 근데 원가가 1,500원일 때 1,600원에 팔면은 당연히 손해죠. 인건비가 안 나오잖아요. 근데 이거를 2,000원에 팔기 시작을 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원가도 떨어졌다. 영업이익률이 확대가 되는 거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주요 원재료인 폴리실리콘 가격 하락으로 판가도 올랐는데 원자재 부담도 낮아졌다라고 보는 거죠. 영업이익률도 1.5% 개선된 7%로 높아질 것으로 판단한다. 1,000원에 팔면은 우리가 7원 정도가 남는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높은 수준은 아니지만 이게 원자재 가격이 하락한다라는 것들은 긍정적이다. 그리고 대량 매도잖아요. 대량 판매잖아요.
자, 목표 주가는 2023년도 예상 실적에 타겟 PER 12배를 적용을 했다. 12배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1주당 영업이익이 180원이라고 했잖아요. 간단하게 여기서 계산을 해보면 되겠죠. 2,500원 기준에서 180원 하면은 13배. 자, 조금만 더 슈팅한다라고 하면은 2,400원에서 2,500원. 이 구간까지 타겟 PER로 삼고 있다라고 전망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오늘 리포트와 함께 신재생에너지 오랜만에 커버를 좀 해드렸는데 유익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 무료방에서도 종목들 안내 드리고 있고 다양한 정보들 제공을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